민들레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쓸모없고 성가신 잡초로 여기는 식물입니다. 공공공원에서 작은 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석에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진정한 가치에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정원에서 뿌리 뽑아야 할 성가신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잔디밭의 적으로 여겨지며 멸시받는 이 식물이 당뇨병을 완화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약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민들레는 비용 없이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천연 치료제입니다. 무심코 무시당하는 이 식물은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자연의 비밀, 약입니다. 그렇다면 왜 민들레에 대해 이런 오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치유력이 이토록 강력한 식물이 어떻게 수세기 동안 무시되어 왔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 식물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왜 이 식물이 멸시받게 되었는지 그 이면의 역사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수년 동안 민들레는 정원의 적이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뿌리 뽑아야 할 침입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유익한 특성을 그토록 많이 가진 이 식물이 왜 배척당하고 골칫거리로 취급받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회가 민들레를 단순한 잡초로 믿게 만든 일련의 경제적 이익과 마케팅 캠페인에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화학 회사들이 전쟁 중 개발된 제품의 새로운 시장을 찾기 시작하면서 민들레는 주요 표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45년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의 주요 성분인 24D가 선택적 제초제로 재구성되어 상용화되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민들레였습니다. 그때부터 잔디 관리와 잡초 제거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민들레는 미국 가정에서 관리 소홀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원에 민들레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웃과 주택 소유자 협회는 이 식물의 제거를 강제하기 시작했고, 도시의 법률은 잡초를 처리하기 위해 화학 물질의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약과 음식으로 사용되었던 식물이 자산 가치를 위협하는 존재이자 정원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민들레를 제거하는 데 수십억 달러가 쓰이는 동안 제약 산업은 이 식물이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비싼 약을 계속 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들레는 단순히 정원에서 자라는 식물이 아닙니다. 사실 이 잡초는 수천 년 동안 알려지고 활용되어 온 놀라운 약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뿌리부터 꽃에 이르기까지 식물의 모든 부분에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온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들레의 가장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포도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능력으로, 이는 당뇨병에 효과적인 천연 치료제가 됩니다. 민들레 뿌리의 핵심 성분은 인울린으로, 이는 혈당 수치 조절과 관련된 유익한 장내 세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입니다. 또한 뿌리에는 췌장세포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트라톨과 혈류로의 당 흡수를 늦추는 클로로겐산과 같은 한겸증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의 조합은 값비싼 의약품 없이도 자연적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민들레만의 고유한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민들레를 더욱 인상 깊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 비료, 살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식물은 서리, 가뭄, 심지어 화학적 제거에도 강하여 위치나 자원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천연 치료제가 됩니다. 민들레를 골칫거리로 볼 것이 아니라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자라는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민들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해결하여 당뇨병 치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이미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것 이상을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의 정원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민들레의 의학적 사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식물은 수천 년 동안 전통 의학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으며 전 세계의 문화권에서 그 치유력을 인정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3,000년 전부터 민들레를 사용했으며 통제되지 않은 당뇨병의 두 가지 특징적인 증상인 극심한 갈증과 잦은 배뇨에 대한 치료제로 파피루스에 그 사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를 간의 친구라고 불렀으며 오늘날 우리가 제2형 당뇨병으로 인식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귀족들에게 처방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10세기 아랍 의사들 역시 대사장애 치료제로 민들레 뿌리의 사용을 기록했으며 매일 뿌리 조제약을 섭취한 환자들이 몇 주 만에 배뇨 패턴이 정상화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대사와 관련된 질병의 치료제로 민들레를 사용하는 이 전통은 실크로드를 거쳐 7세기에 중국에 전해졌습니다. 그곳에서 당나라 의사들은 민들레를 중국 공식 약전에 포함시켰고 당뇨병의 옛 임상 용어인 소갈증 영양실조와 갈증 증후군의 그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도 독립적으로 민들레의 의학적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로쿼이, 아이로쿼이 족과 아지웨이, 에이지웨이 족 같은 부족들은 이눌린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가을에 민들레 뿌리를 수확하여 오늘날 당뇨병으로 알려진 당 질환의 징후를 치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른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그 사용은 부족원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세계 대륙에 걸쳐 다양한 문명들이 유사한 건강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민들레를 사용해 왔으며 이는 이들 문화권이 서로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물의 의학적 가치에 대해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수천 년에 걸쳐 공유된 이러한 지식의 패턴은 민들레가 다양한 민족에 의해 사용되어 훌륭한 결과를 얻은 경험적 치료제였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과학은 고대 의사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즉 민들레가 단순한 관상용 식물이나 잡초 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행된 과학적 연구들은 특히 포도당 조절 및 대사 건강 개선과 관련하여 민들레의 치료적 특성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 윈저 대학교 University of Windsor에서 수행된 대조 연구에서는 민들레 뿌리 추출물이 포도당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민들레 뿌리 추출물을 섭취한 피험자들은 제2형 당뇨병에서 기능이 저하되는 기전인 근육세포의 포도당 흡수율이 3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민들레가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세포 기능 장애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1차 제약 약물의 효과에 필적하는 발견이었습니다. 당뇨병 연구 리뷰 Diabetic Studies Review 저널에 발표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담당하는 트라아스톨, 트라톨이라는 화합물을 분리했습니다. 이 화합물을 당뇨병 피험자에게 투여했을 때 90일 동안 공복 혈당 수치가 28% 감소하고 인슐린 민감성이 33% 개선되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표준 당뇨병 약물의 결과와 비슷하지만 수백만 명의 정원에서 무료로 자라는 식물에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민들레 잎에 존재하는 클로로겐산이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인 알파 글루코시다 아제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효소의 작용을 늦춤으로써 민들레는 식후 혈당 급증을 예방합니다. 14개의 서로 다른 연구를 검토한 2020년 메타 분석에서는 민들레 제제가 부작용 없이 저혈당증에 대항하는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들레는 기존 약물의 부작용 없이 당뇨병 치료에 입증된 치료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점은 이 식물이 값비싼 치료나 큰 노력 없이도 우리 정원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민들레의 역사는 발견되었을 때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역설 중 하나입니다. 민들레는 수천 년 동안 효과적인 천연약재로 사용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당뇨병 치료제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제약 산업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그토록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식물이 왜 여전히 잡초로 취급되며 살충제와 제초제로 퇴치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돈에 있습니다. 제약 산업은 인슐린과 같은 제품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며 미국에서만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메트포르민 및 기타 치료제와 같은 당뇨병 관리 약물 또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립니다. 사람들의 정원에서 자유롭게 자라는 민들레와 같은 치료제는 이러한 수익 창출의 흐름을 위협합니다. 만약 민들레가 처방약만큼 효과적으로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면 이러한 약물의 판매량은 급감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화학 기업들은 전쟁 중에 개발된 제품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1945년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의 주요 성분인 이초산타시디 제초제가 잡초 제거용 제초제로 재구성되어 상용화되었고 민들레는 주요 표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학제품 기업들은 미국 가정에 이 제초제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주택 소유자들이 민들레를 근절해야 할 유해 식물로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잔디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고 이와 함께 민들레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잔디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 협회는 민들레를 방치의 상징으로 간주하며 민들레 근절을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법률은 정원에 잡초가 없도록 화학적 처리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과거 전 세계적으로 약재로 사용되었던 이 식물은 악마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민들레의 악마화는 우연이 아니라 제약 기업과 살충제 회사의 자금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경제적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정원에서 민들레를 없애기 위해 연간 약 400억 달러를 지출하는 반면 제약 산업은 당뇨병 치료로 계속해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역설은 분명합니다. 민들레를 근절하려는 바로 그 시스템이 이 식물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억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것이 쓸모없거나 심지어 해롭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80년 동안 산업계는 미국인들이 민들레를 잡초로 보게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적절히 사용된다면 수백만 명의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천연 치료제를 자발적으로 근절하도록 일조했습니다.